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연착륙을 위해서 처벌 단속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될 경우 업계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듯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혼란을 좀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이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보완 대책, 그다음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오히려 강구하는 게 더 현명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해법을 좀 논의하는 시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 오른쪽으로 최요한 경제평론가, 그다음에 왼쪽으로는 장진나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원론적인 얘기부터 좀 할까요? 네. 두 분한테 이건 다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경총이 그 전날이었죠. 6개월 좀 연기해달라. 예, 예. 이 처벌하는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이거를 정부에서 이렇게 하루 만에 받아들일 거라고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예상이라기보다 계속 말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실은 그 전부터 산업부하고 국토부가 고용노동부한테 계속 그 그러니까 유예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요청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에요. 정부 내에서도? 정부 내에서 산업부와 국토부가 계속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유예해야 된다. 지금 준비가 덜 됐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시행령이나 이런 것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법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예. 미룰 수 없다라고 계속 그렇죠. 해서 안에서 트러블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오늘 마침 경총에서 그런 제안을 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결정 나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실 그동안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그죠 내부에서 계속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계도 기간 필요한 운동을 계속 해왔다. 근데 마침 이제 그런데 이 문제가 법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예. 경총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모처럼 제안해서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저간에 계속적으로 계도 기간을 두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계속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내부에서 아직 미비하다라는 이야기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얘기죠. 그걸 이제 겉으로 드러내기는 좀 그래서겠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장 노무사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같은 질문인데 현장 얘기입니다. 이게 전해졌을 때 현장에서 기업인들 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좀 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있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얘기들을 하세요? 바로 하시고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정말이냐. 그래서 제가 휴대폰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인하는 얘기들이 있었었고요. 실제로 그러냐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느냐, 실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거는 이제 이분법적으로 꼭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나눠져 있는 부분이라 네. 당연히 이거는 재계 쪽은 당연히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반대로 이제 노동계 쪽은 또 반발을 했고요. 지난번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가지고 했던 네. 것처럼 반발을 했던 건데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거죠. 사실은 이 혼란 와중에 진행된다면 어쩌면 오히려 노동자들한테 더 불이익이 갈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실 시행은 된 겁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은 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어겼을 때 처벌이 유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시행은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노동계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단축을 요구했었고 다행히 그대로 되는 건 줄 알았는데 6개월 유예한다라고 나오니까 내부에서는 반발이 있습니다. 반발이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동계 쪽이랑 계속 대화를 할 것이고요. 그렇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인 보완이 있고 나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노동자 입장에서도 그래도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일종의 보완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실질적인 보완책이 예.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시간을 좀 더 벌어준 거니까 그렇죠. 준비할 수 있는. 예. 그리고 지금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저희가 산업화가 진행되어 온 저희 십몇 년 동안에 일하는 방식, 습관을 바꾸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법 시행이 발표가 된 다음에 한 몇 개월 만에 이런 것들을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고 어렵고 노사 간의 이런 부분들에선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선 준비하고 그다음에 대책이 더 만들어진 다음에 충분히 시행될 수 있게끔 하는 이 정부의 방식도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우리 노무사님 말씀에 덧붙일게요. 자, 2004년도에 주 5일제 할 때요. 예, 맞아요. 그때 5일째 할 때 예. 이만큼 시끄러웠거든요. 맞아요. 이것보다 예. 더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그때도 똑같은 입장, 인건비 더 들어간다, 우리 임금 삭감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했는데 막상 되니까 별 문제가 없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사실은 주 5일째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요.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케어해야 하는 엄마 아빠들도 회사를 못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로 되냐면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됐죠. 이렇게 문화로 정착되면 괜찮은데 강제적으로 문화가 아닌 외부에서 가하는 힘으로 이렇게 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데 그렇게 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상당 기간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다 저도 조금 부연을 하면은 2004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게 5인 2학까지인가요? 네. 주 5일제가 네. 완전히 정착되는데 7년 걸렸거든요. 네, 2011년도에 맞습니다. 됐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올해 2018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치고 뭐 개도기간 이거 다 포함해서 한다고 쳐도 이것도 뭐 7년인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완전히 자라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 걸린다. 있다. 예. 이렇게 일단 보고 이거를 좀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유연하게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 건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뭐 업무상 식사 자리라든지 뭐 골프 그렇죠. 약속이라든지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지금 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조금 나오기도 했었고요. 예. 또 그 가이드라인 가지고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 근로시간이냐, 이제 어떤 것들은 휴게시간이냐 이렇게 대해서 원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안들로 놓고 판단을 해라. 근데 그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또 굉장히 애매한 네.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쉽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이 지금 이제는 휴게 시간이든 또는 뭐 워크숍이든 회식 자리든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는 업무하고 관련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를 여부를 놓고 판단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업무, 그다음에 강제성. 강제성. 예, 그렇죠. 그래서 업무하고 관련성이 없이 그냥 개인적인 어떤 친목 도모를 위해서 했던 것이면은 그게 회식이든 워크숍이든 교육이든 이런 것들은 다 근로시간이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회사에서 이거를 강제를 해서 요거에 대해서 만약에 참석을 안 하거나 이렇게 되면 제재를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근데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로 이거는 이렇게 무자르시 자를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가이드라인 발표를 11일 날 했어요. 예. 7월 달부터 20일 한다고 남겨놓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것이 굉장히 늦은 거죠. 근데 나온 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법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권의 잘못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해요. 예. 법이 빨리 이제 통과가 됐으면 네. 어떻게 보면 준비한 시간도 충분까지는 뭐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번만큼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었던 건데. 예. 아마 그래서 이제 계속 정치권에서도 뭐 이거를 좀 유예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왔던 이유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근데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사전에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좀 꼼수를 부리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들, 뭐 이를테면 이제 이번에 300인 이상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300인이 넘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회사를 쪼개가지고 그렇죠. 뭐 200명, 뭐 100명 이렇게 쪼개면 이제 해당이 또 안 되고 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어떠세요? 기업인들 만나시면 그분들이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든 안 하든 간에 고민들은 하시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뭐 맨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적하신 그 방법처럼 뭐 회사를 쪼개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검토가 되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노동법은 실질적인 형태를 좀 중요시하는 법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기업을 쪼개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주가 같이 운영을 하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형식적으로 쪼개놓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편법들로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거나 이런 사례들은 거의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업무 효율성을 좀 높여가지고 쓸데없는 휴게 시간, 쓸데없는 대기 시간, 쓸데없는 근무 시간 이런 것들을 줄여서 실제 근무 시간 자체를 진짜 줄여나가 보자라는 취지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300인 이상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준비도 좀 어느 정도 돼 있고 여유가 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좀 우리 노무사님 말씀 들어보면 현재 해당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좀 큰 기업들이니까. 예. 근데 이게 좀 더 작은 기업들, 물론 당장 뭐 이번에 시행되는 건 아니지만 작은 기업들 가면은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뭐 언론에서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예. 그런 쪽은 조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우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단위가 바로 중소기업 정도 되는 거죠. 300인 이상 넘지 않는 그러니까요. 중소기업, 중견기업 정도가 되는 상황이 가장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같은 업종이라도 예를 들어 지금 버스 업계 얘기가 많이 나오고 버스 업계도 대형 버스 업계는 300인 이상 되기 때문에 준비를 계속 해왔고 그런데 중소 버스 업계 같은 경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대형 버스 업계에서 기사들을 빼가요. 그럼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또 어디를 가냐면 마을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모셔와요. 실제로 경기도 버스 회사에 난리가 많이 났습니다. 그만뒀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을 버스는 지금 또 운전하실 분을 구하지 못해서 65세 이상 고령자들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뭐랄까 악순환이네요. 완전히.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유예 기간을 둔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현장 연결도 했었는데 지금 제주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이 모인 포럼이 열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좀 생산 차질, 인력 충원 이런 부분들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취업난이지만은 또 대기업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여기에는 또 사람을 못 구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람을 더 뽑겠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채용이 안 되니까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중소기업들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근로시간도 똑같이 대기업과 공공기관들만을 위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그러한 제도가 될 것이다. 중소기업과 또 중소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글쎄요. 더 어려워질 것이다. 글쎄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뭐 임금차부터 시작해서 복지 관련된 부분들 뭐 등등등 온갖 것들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는 것들인데 지금 노무사님 말씀대로라면은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이런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노동자를 위해서 도입되는 제도가 오히려 그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 우리 정부라든가 우리 사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제 나이 때보다 조금 위에 계신 선배님들, 그러니까 지금 한 60대 되시는 분들이 젊었을 때 취업을 고민할 때 대기업 들어갈 수 있었고 그러면서 중소기업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차이가 많지 않고 오히려 중소기업 가면은 일을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벽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그래서 사실 근로시간을 줄인다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참 걱정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조금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완책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기업들 스스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구체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큰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지금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에 대한 개선, 그다음에 개정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를 해요? 예, 지금 현재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지금 2주 단위, 3개월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실제 굉장히 유명무실한 제도예요. 왜 근데 3개월이 유명무실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사실 일반 시청자분들은 국민들께서는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 3개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3개월을 평균으로 해서 일주의 근무 시간에 40시간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어떤 달은 일을 많이 시켜도 되는 거고 어떤 달은 좀 적게 시켜도 되는 건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보통 이렇게 짧게 3개월 단위로 업무가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를 안 한다는 얘기인 거죠. 적어도 반기를 봐서 상반기에 조금 바빴던 달이 있다가 또 조금은 그 뭐 휴가철이나 이럴 때 조금 일이 좀 적었다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9월 달에 좀 일이 많다가 겨울 때 정도 되면 좀 일이 적어졌다가 그래서 반기 정도나 적어도 반기나 아니면 1년 단위로 놓고 자,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법을 가지고만 중소기업들이나 또 작은 그 기업체들한테 또 업종을 불문하지 않고 적용을 하면은 이 제도들을 운영을 해서 근로시간 52시간에 대한 그 어떤 유연화 정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일자리를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대책을 좀 강구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그러니까 좀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그 보완 요구가 탄력근무제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요, 1년을 하게 되면은요, 바뀌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바뀌는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제 탄력 근무제도 중소기업에서 많이 요구하지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로 정착된다라는 것은 다양한 제도가 같이
결합이 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유연근 문제라든지 출퇴근 시차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이 제도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문화가 됐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어느 하나의 제도가 전체를 다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그러한 문화가 정착이 되기까지는 또 중소기업에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힘들죠. 그렇죠. 예, 그 문화를 조금 여유가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생산을 하는데 조금 여유가 있다거나 물량이 항상 확보가 돼서 뭐 생산을 하는데 물량 어떠한 여유가 있다거나 인력을 운영하는데 여유가 있다거나 자 이렇게 되어야지만 문화로도 정착이 될 수 있는 거지만 당장 물량이 막 밀어 닥쳐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52시간씩 넘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채용도 되지 않는 그런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당장 어떻게 법을 위반하면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사업주가 범법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법은 있지만은 나하고는 또 먼 법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은 대신에 이제는 기간을 뭐 1년씩 늘린다든가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조금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더 다른 제도적인 장치를 더 만들어주면서 제도들을 조금 더 이렇게 풀어가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쭉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편에서는 환영하는 쪽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환영하는 것으로 굉장히 예.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예. 그다지 많이 찾지는 못했어요. 그 대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근로시간이라는 이 자체에 대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노동자들 자신이 받아들이는 이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위 요즘 얘기하는 워라밸, 3과 1이 균형 잡힌 것을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있겠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대기업들 김영주 장관도 얘기했지만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준비가 그래도 비교적 좀 일찍 돼 왔다고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대표적으로 좀 현재 어디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요. 유통기업이요. 예, 유통기업 같은 경우 신세계는 이미 그 뭐 1시간 그 단축하는 걸 미리 실시했어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반기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정유진 회장이 뚝심 있게 계속 밀고 갔습니다. 근데 5월 달에 탁 뒤집어졌어요. 매출 확 늘어버렸어요. 늘었구나. 예, 다시. 예. 그리고 이거 보면서 유통업, 그러니까 다른 그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따라가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노동 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업계의 일들이 옛날 기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사회가 계속적으로 옛날 사회 구조가 아닌 전혀 다른 사회 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역발상으로 얘기해서 정영진 회장의 결심으로 신세계가 그렇게 5월 달에 매출을 늘린 것인데 이것이 유통업계가 그렇게 늘어난다면은 거기에 연관된 다른 중소업계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는 이런 것이 있고요. 다른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다른 기업들의 생각은 뭐냐면 노동 시간 대비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데 맞아요. 최대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노력을 기하고 있는 것이죠. 노동 생산성 얘기 나오면 참 우리가 작아집니다.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도 뭐 거의 꼴찌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이 노동 생산성 문제는 사실은 어제 오늘 문제 제기했던 건 아니고요. 꽤 오래된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아마 외환위기 이후부터 이 노동 생산성에 대한 얘기가 아마 계속해서 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바뀐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근본적인 부분, 뭐 이 부분은 오늘 사실 뭐 저희 메인 주제는 아닙니다만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 기업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도 그 부분에서 뭐 계속 해답을 찾고 있지만 굉장히 피상적인 답변으로만 오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근데 지금 앞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그 신세계의 사례들을 좀 보면은요, 유통업체예요. 저희가 유통업체에서 지금 이 근로시간 1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2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을 유럽에 가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그런 회사들을 가서 본 것이고요.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돈을 많이 들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 유통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시간 대비 어떤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1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일
줄일 수 있다는 답이 그래도 2년을 투자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노동 생산성이 정말로 기업마다 또 어떨지 모르는 거고 사람마다 또 어떨지 모르는 거고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툴도 없는 그러한 맞아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52시간으로 단축이 되면서 노동 생산성을 또다시 얘기하지만은 얼마만큼 또 될 수 있을지는 서로 간의 미지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않을까. 그 예. 이제 외국 이제 예를 들어 유럽에서 일하다가 한국 기업으로 스카우트해서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일하는 뭐라 자세라든지 이런 걸 보면 깜짝 놀란대요. 왜냐하면은 좋아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빠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제가 출근해서 한참 동안 신문을 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또 그 중간에 또 누가 찾아오면 또 가서 한 시간 동안 커피 마신다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우리 기업 문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문화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 문화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한계점이 일단 계속 일을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그 습관대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압착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겠죠. 했지만 그것이 문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늘어지고 해서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외국 사람들이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노동 생산성이랑 직결되는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이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네. 그거를 이미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사실 저희 회사만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올해 이번에 적용되지 않는 회사인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사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준비를 저희들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은 이미 대기업들은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이제 뭐 문화 또는 뭐 기업 문화 또는 노동 생산성 이런 차원에서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 법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그렇죠. 억지로 바꾸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기업들 또는 중소기업 이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는 근로시간 관리 프로그램 설치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쓸데없이 어떻게 보면 휴게 시간을 너무 장시간으로 갖는다든지 그다음에 뭐 담배를 태우고 그다음에 커피를 마시러 나가는 시간들에 대해서는 다 근무 시간에서 빼면서 관리를 하는 이러한 형태로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또 변화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거는 기업만 바뀌어서 안착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아니고 네. 근로자들도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문화 얘기도 아마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제 굉장히 좀 큰 변화다라는 걸 좀 분명히 좀 알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어느 한쪽만 해가지고 되는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오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휴일에 일한 부분을 연장 근로로 인정을 해서 수당을 더 달라 이런 소송을 냈었는데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은 했던 판결이죠. 이제 고등법원에서는 예. 이 판결에 대해서는 휴일 근로도 이제 옛날 저희가 개정되기 법 전에 법을 적용을 해서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이면서 휴일 근로이기 때문에 각각 50%를 해가지고 일한 거에 대한 대가 100%랑 같이 해서 네. 총 200%의 수당을 지급해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법이 저희가 2월달에 바뀌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현재 바뀐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네. 그거를 고려해서 그 고법에서 200%를 주라는 것 자체를 휴일 근로 수당을 150%만 줘도 된다 하는 그랬죠. 법처럼 그렇게 했던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거지 않겠습니까? 그 사건은 예전에 그 있었던 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했던 거기 그렇죠. 때문에 현재 법을 고려할 필요는 없는 사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 특히나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는데 이렇게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한 판결이다. 이거는 법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현실을 부분을. 고려한 거다. 예.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은 현실이 어땠든 간에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인데 자 그렇게 판단이 돼야 되는 것인데 현실에 있는 부분들을 반영을 너무 많이 한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정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예.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힘이 좀 빠졌다는 얘기들도 평가들도 나오긴 하거든요. 지금 뭐 아주 정확하게 그 부분을 노무사님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사실 뭐 저희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네. 보완책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저희 오늘 집중 토론, 집중 분석에 이제 저희가 목표했던 기대했던 바인데 두 분한테 이제 오늘 이 부분을 한 말씀씩 들으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유예되는 이런 것도 좀 생기면서 보완인 책들이 이제 하나둘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 이 근로시간 단축이 안착되기 위해서 일단 보완한다는 측면이었을 때는 어떤 부분을 제일 좀 포인트로 삼아야 되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을 하셔서 질문은 그런데, 이제 강론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문화의 이야기죠. 우리 2004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주 5일 근무할 때 얼만큼 싸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싸웠죠. 지금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임금 삭감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인건비 부담된다고 하고 맞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공휴일 되는 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부딪히면서 시행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7년 걸려서 2011년에 대해서 안착이 됐는데 그 사이에 갈등은 많았을지언정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이제 토요일 공휴제가 됐단 말이죠. 자, 지금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 고용노동부가 더 이렇게 모호하게 하지 않고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이드라인을 내고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11일 날 가이드라인이 나왔던 것이 솔직히 놀랐거든요. 네. 이게 무슨 짓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정부는 정부대로 가되 이제는 더 이상 기업도 그렇고 노동자도 그렇고 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엉덩이 싸움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엉덩이 싸움 아니다. 최대한의 작은 이 시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노동 생산성 높이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노동자들도 같이 고민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의무사님. 저는 지금 노동부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 현황, 그러니까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어떠한 그 방안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보니까 전부 다 매뉴얼만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뉴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참 요거는 매뉴얼 가지고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던 업종이 뭐냐면 사회복지업 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증 장애인을 케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한테 52시간을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러한 사람들한테 휴게 시간을 적용을 시킬 수 있게끔 하는 그 사용자들이 휴게 시간을 적용시킬 수 있게끔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 현장에서 돌아가서 보면은 중증 장애인들이 굉장히 아파요. 아픕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두고서는 휴게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들 휴게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그냥 저희가 늘 하는 저희가 비판하는 얘기들이 탁상 행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장 노동청이라는 걸 다시 노동부 장관님께서 개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현장의 소리를 좀 더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지고 좀 더 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6개월이라는 이 시간을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없던 걸 번 거니까. 이 6개월의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써서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전반적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좀 방법을 만들어내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